죽어날 것이다. 어디서들 그렇게 돈이 나는 건지 진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조각 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조금 좀 심해진다 싶을 때 WHO가 발표한 시나리오가 이제 4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퀵 리커버리. 시점상으로 보면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빨리 종결이 돼서 2020년 하반기에는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는 거다. 근데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하반기잖아요. 그건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죠. 근데 단 하나, 갑자기 어디선가 야 내가 백신 개발했어. 그리고 심지어 그 백신이 잘 들어. 그렇게 되면 이제 퀵 리커버리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모든 지표들이 우상향. 떨어지는 거는 달러값 하나. 나머지는 다 우상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그 시즈널 에피데믹이라고 그래서 이제 계절적 전염병으로 남는. 근데 그것도 그렇게 걱정을 할 단계로 판단되지 않는 게, 2020년 하반기에는 이제 확진세가 감소가 되고 2021년 1분기부터는 모든 수요와 공급망이 원상대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바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그 시나리오일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위기는 소수의 약자에만 집중이 될 거고, 구체적으로 타격을 받는 대상이 눈에 띄게, 일반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자산가치의 상승을 우려해야 되는, 거기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스러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계속 불균등한 발병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시점상으로 보면은 2020년은 통째로 날아갑니다. 코로나 땜빵하느라고. 확진세가 감소가 되지 않고 통째로 날아가고, 실질적으로 확진세 감소가 시작이 되는 게 내년 상반기인 1분기 정도에 조금씩 확진세가 감소가 돼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는 거는 2021년 중반이나 하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공업용 부동산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020년 1년 동안을 버텨낼 수 있는 자영업자나 1년 동안을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수요 자체가 일단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망 자체가 붕괴가 되어 버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각 세계 국가들마다 그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그거를 떠받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있을까? 그거는 뭐 제한적이라고 봐야죠. 매우 제한적. 그 경우에는 상업용과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2008년보다도 그 1997년 금융위기와 양상이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내려갈 수 있고,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2008년도의 하락폭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한해서. 이제 주요 지역, 흔히 말하는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탄탄한 수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죽는다. 돈들이 많으시더라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돈들이 많으시더라고. 깜짝 놀래요. 텔레비 보면서 갑자기. 줍줍만 나오면 그냥 막 몇만 대 1만. 어디서들 그렇게 돈이 나는 건지 진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수요가 대기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2월달, 1월달, 2월달에 주택 거래량이 늘다가 3월달에 이제 쭉 줄어들거든요. 예. 4, 5월에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전세 가격이 이거 오를 때가 아닌데 왜 오르지? 봤더니 이제 아직도 저 말씀드렸던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흔히 말해서 가고 싶어 하는 동네에 거주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지금 못 사지만, 살 수는 없지만 전세라도 일단 들어가서 살고 뭔가를 도모해 보겠다. 뭐 그런 취지의 분들이 그렇게 전세로 또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돈이 많아졌는지 참. 주요 지역의 경우는 2008년도만큼의 하락폭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조금 좀 심해지겠죠. 외곽으로 갈수록 그 부동산 가격의 타격은 좀 심해질 것 같아요. 공장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1년 날리고 2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날리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산업망 자체가 붕괴가 될 우려까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중후장대 산업에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중후장대용 공업용 물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물량이라고 그러면 매각 물량.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쪽이 사업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이제 부실채권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금액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장이에요. 특히 이제 몇몇 업종, 또 그 업종을 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좀 뭐 심리적으로 정부효과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누구나 예상은 할 겁니다. 중후장대 산업. 변혁에다가 코로나까지 이제 거기다 상황이 더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업용 부동산 가격은 이제 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업용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이제 세 번째, 아직 마지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은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2020년 통째로 날아갈 뿐더러 2021년도 거의 다 날아가는 분위기. 근데 지금 백신의 개발 시점에 대해서 논하는 보도들이 보면은 이 네 번째 시나리오와 좀 맞닿아 있어요. 백신이 이제 내년 하반기나 돼야 상용화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을 어떤 식으로 자영업자분들과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버텨나가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여러분들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주요 지역, 투기 지역과 투기 가요 지구의 주요 지역의 하락폭은 그다지 크진 않을 것이다. 상업용과 공업용은 시장으로 죽어날 것이다. 네, 매우 우려시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 구조를 바꾸고 사람들의 그 언택트 산업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화가 될 수도 있어요. 살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빈익빈 부익부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견고해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 자체가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오히려 고소득층에서는 본인들의 수익 구조가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정치, 정권 이쪽에서 생각하는 취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죠. 인덱스를 보면, 전체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은 공업용과 상업용은 많이 박살이 날 것 같고, 이제 주거용은 하락은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2008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깊게 내려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여전히 있다. 사실은 제가 이 3일 전만 해도 이 글로벌 팬데믹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97년도만큼 내려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금리 올라가는 거하고 최근에 부동산 동향을 내가 가기 전에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안 내려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그 경제 동향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미 내려갔어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제 내려갈지. 어디까지 사태가 위중해져야 사람들이 집을 안 살지 정말 지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뭘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기보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와중에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뭐 깊은 지식은 아닙니다만 넓고 얕은 그런 지식을 해서 판단을 해보면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저 또한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건 이제 만고의 진리죠. 만고의 진리. 우리가 생각하는 만고의 진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